시민의 삶에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즈와 이프와 이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늘 어렵네요. 예, 그러게요. 쉽지 않아. 인트로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할로윈이 오고 있어요. 네, 네. 이제 곧이시네요. 맞아요. 할로윈인데. 네, 할로윈 톤으로 맞춰 입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블랙이고 오렌지, 펌킨, 고스트. 가지. 고스트. 가지. 가지. 고스트로- 펌킨, 고스트. 오케이. 고스트로 해주세요. 가지가 뭐야? 가지 심지어 영어로 뭔지도 모르겠어요. 에그플랜트. 에그플랜트. 네, 그렇습니다. 예. 할로윈 특집으로 글래디에이터 한번 의미가 있나요? 무슨? 있죠. 음, 있죠. 어떤 의미인가요? 퀴즈입니다. 나중에 퀴즈. 맞춰볼게요. 오케이. 네. 어떤 할로윈과 글래디에이터 어떤 네. 의미가 있을지. 음. 자, 글래디에이터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리들리 스콧. 아, 너무 재밌었어. 아 진짜 리들리 대박이야. 스콧이 사실상 글래디에이터로 거장 반열에 들었다 해도 과언이 맞아. 아니더라고요. 아, 이 그렇죠. 작품이 중요하구나. 네. 그 전에 모든 자신의 작품을 갱신하는 흥행 성적을 냈어요. 음. 글래디에이터로. 오. 그래서 글래디에이터 나오자마자 1등 작품이 되었는데 네. 15년 후 마션으로 자기 기록이 경신이 됐다 그래요. 와. 그래서 리들리 스콧 작품 중에는 마션이 1등 그리고 글래디에이터가 2등입니다. 음. 흥행 성적이. 흥행성적으로.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효자 작품인 거죠. 그렇죠. 본인에게는. 음. 그러니까 얼마나 효자 작품이냐면 아카데미 시상식 최우수 작품상, 나무주연상, 의상상, 시각효과상, 다 음향상을 쓸었구나. 받았습니다. 우와. 와 대박이다. 대박이죠. 다 쓸어 먹었구나. 오관왕. 와. 음. 아니 나무 주연상도 받았어요? 네. 러셀 오, 크로우. 러셀 크로우. 크로우. 웬일이야? 정말 웬일입니다. 와. 러셀 크로우 필모에서도 네. 이게 제일 거의 빛나는 그중 그런 게 맞아요. 아닐까. 네, 맞습니다. 러셀 크로우가 이걸로 뜬 거죠? 딴 게 아니라. 그 전에 잘 아 또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네. 오. 근데 이걸로 아마 떴다. 뭐 이걸로 이분도 약간 명배우 반열에 들었다고 볼 수도 그럴 있을 것 것 같아요. 같긴 해요.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호아킨 피닉스 씨도. 그치. 여기서도 조커 같이 나와요. 맞죠? 네, 아니 조커가 어릴 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감독들이 호아킨 피닉스를 보는 눈빛은 그러니까 아. 느낌은 약간 좀 그런 이미지가 있나 그런가 봐. 봐요. 맞아.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는 진짜 사이코야. 반사회적인 느낌. 그런가 봐요. 맞아. 저 착한 연기는 평생 못할 팔자다. 그러니까요. 아, 솔직히 저는 호아킨 피닉스를 오늘 알았어요. 저는 음. 원래 모르고 누군데 저렇게 좀 얄밉게 연기하지? 그랬는데 제가 방금 말씀 들으니까 깜짝- 호아킨 피닉스 얘기 갑자기 왜 하시냐고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았는데 모르셨대요. 근데 아 그래요? 조커 아 진짜로? 오. 조커랑 이미지가 좀 다르니까 그치, 저는 그치.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음. 20년 전 맞아 영화라서 맞아. 나름 맞아. 아, 아무튼 그래서 배우들의 연기도 되게 빛났고 맞아요. 그리고 여기처럼 의상, 시각, 음향 모든 것이 빛났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희 공식 질문 다들 글래디에이터 짧게 아. 어떠셨는지 감상평 한번 듣고 시작해 볼까요? 저는 궁금한 게 그 러닝 타임이 다들 몇 분이셨어요? 120분 아닌가? 설마 저 이것도 감독판? 몰랐는데요. 나는 그러니까 감독판을 본 것 같아가지고 왜 맨날 아, 혼자 감독 몰라요. 저도 이렇게 저도 한 2시간 반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다운로드를 받았을 때 익스텐디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몇 분이에요? 그래서 2시간 50분 정도 러닝 타임이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전 2시간 154분. 그러면 2시간 2시간 반 정도잖아요. 원래 그래요. 20분 정도 차이나네? 길어졌네. 근데 사실 와.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이렇게 긴 영화를 봤다 이거 자랑하는 건 아니고 재밌었다. 그러니까 러닝 타임이 되게 길었어도 정말 일시정지 한 번 안 하고 내리 쭉 봤거든요. 맞아. 그리고 굉장히 사실 호흡이 길다고 하면 길 수도 있는데 뭐랄까 이어가는 그런 긴 러닝 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러셀 크로우나 호아킨 피닉스의 감정 연기들 그리고 감정선들이 자연스럽게 맞아. 이어지다 보니까 그쵸. 저도 맞아. 마치 콜로세움 안에 있는 듯한 사람으로서 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감독판 20분에 어떤 차이가 있을려나? 그러니까 나는 그거 궁금하네요. 빠진 씬이 있었을라나? 너무 궁금하네요. 그리고 저는 저는 이 영화를 어떻게 봤냐면 액션 영화의 교과서다. 그 잘 만든 액션 영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매트릭스도 어떻게 보면 액션 영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매트릭스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액션 씬이 되게 다른 어떤 영화에서도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슬로우 모션이라든지 360도 카메라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글래디에이터도 그때 당시 그 액션 씬들은 되게 참신했던 것 같아요. 그쵸. 지금 기준에서 봐도 예를 들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러셀 크로가 막시무스가 이제 싸울 때도 원래 혼자 싸울 수 있는데 둘이 손을 묶어놔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감독의 연출이죠. 그 어찌 보면 특이한 그 어떤 긴장감을 자아내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나오는 콜로세움에서 액션 씬은 이제 마차들이 이제 주변에 삥삥 돌고 있고 그걸 이제 막시무스가 자기가 이제 장군이었던 경력을 바탕으로 지휘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 디테일한 요소들, 뭔가 다른 영화와는 다르게 못 만든 액션 영화를 보면 액션 씬들이 좀 되게 평이하고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참신한 액션 씬들이 이 영화에서는 좀 순간순간 빛났던 게 아닌가. 마지막에 전투 씬 그 애도 마지막 전이었구나. 그것도 호랑이를 풀어놓고 이게 그 호랑이를 또 완전 푼 것도 아니고 줄을 묶어가지고 이거 진짜 설계를 잘했다. 그런 걸 좋게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네. 예. 두 분이 되게 다른 면모를 보셨네요. 그러게요. 여긴 약간 액션 연출적인 면모를 좀 많이 보셨고 여기. 저는 약간 액션은 액션이지만은 약간 좀 저는 한편의 드라마를 본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쵸. 맞아. 사극 대하 드라마. 맞아요. 맞아. 딱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앞으로 1시간 동안 제 네. 감상을 얘기할 텐데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들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 영화는 비판의 목소리도 되게 커요. 그래요? 왜냐하면 바로 고증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오락 액션 영화이긴 하지만 실제로 로마 역사, 문화, 인물 고증이 사실 엉망이라는 평이 많고 로마의 이름만 빌려왔을 뿐 허구 로마에 대한 영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조금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세계사 잠깐 배운 거 말고는 로마 역사에 대해서 잘은 모르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 역사와 다른지는 굳이 짚지 않을게요. 그게 별로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이 황제가 원래는 이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됐다 이런 거 알아서 그치. 사실 뭐 지식을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고증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은 다 무시를 하고 그냥 영화 자체만 한번 보면 어떨까 했어요. 저도 이제 공감이 가는 게 이게 막시무스란 인물 자체가 허구의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로 봐야지 뭐 고증까지 그러면 역사책을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항상 역사를 다루는 영화는 고증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남의 나라 일이라서 그렇지. 예를 들어 누가 이순신 장군 영화를 만들었는데 고증이 엉망이야. 맞아. 막 이순신 장군이 외군 옷 입고 있으면 난리 나죠.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좀 맞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후손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야 저거? 저 갑옷 말이 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는 거죠. 맞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 남의 나라 일이라서 그리고 들어도 예민해지지도 않고 몰라. 몰라. 어차피 몰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패스를 하면서 한번 좋습니다.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화 내용 들어가기 전에 로마 제국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로마 얘기를 안 할 수는 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주된 배경이 된 게 이제 10세기, 기원 후 10세기고 180년경이에요. 근데 그때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로마 제국 소속이었대요. 이야, 진짜. 전 세계 25%가 100명 중에 25명은 로마인이었던 시절이었어요. 엄청나네. 유럽 전역, 아프리카 북부, 아시아 대륙까지 로마 제국이 아닌 곳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속담이 정말 하나도 과장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는 정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그 엄청난 영상미를 보여준 이 콜로세움을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이 콜로세움이야말로 로마의 그 위대함을 다 보여주는 건축물인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제가 사실 로마를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이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이 콜로세움이 되게 아이러니한 건물인데 콜로세움은 왕권의 상징으로 지었어요. 근데 대중을 위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대중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지었지만 사실 상징성은 왕권의 강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겠다. 네네. 그래서 조금 되게 아이러니한 건물이고 높이가 건물로 치면 몇 층일까요?
애매하네요. 애매하네. 한 전혀 모르시죠. 감이 안 잡. 몇 층? 감이 안 잡혀. 진짜 나 10층 뭐 한 12층. 나는 그냥 10층. 네, 17에서 18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네. 지금 건물로 아니 치면 진짜? 엄청 진짜 크죠. 높구나. 아니 그때 당시에 그걸 지을 수가 있어요? 안 무너지고? 그 기술이 그 당시 말이 안 되는 기술이었대요. 진짜 완전 최첨단 기술로 지은 그러겠다. 거예요. 그 당시. 와. 그리고 관객은 5만에서 8만 명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니 소름이 돋죠? 그러니까. 와. 고척돔이 3만 명 들어가거든요. 네. 와 어떻게 그걸 지었지? 5만에서 8만이 들어가는데 사실 콜로세움이 로마에서 제일 큰 경기장은 아니었다고 해요. 아, 진짜? 사라진 경기장 중에서 이제 그 전차 타고 하는 경기가 메인인 그 경기장이 있었는데 거기는 15만 명까지 들어갔다 그래요. 상상이 되세요? 아니 저 상상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네. 15만 명이란 그 사람이 모여 있는 것도 상상이 안 가요. 아니 나는 근데 그것보다도 약간 핀트가 좀 벗어나긴 한데 네.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는 뜻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를 즐긴다는 말이잖아요. 그쵸. 맞네. 뭐 얼마나 잔인해요. 아 잔인하다. 초인기 그러니까 초인기 스포츠였던 거죠. 그 그러네. 당시 그렇죠. 이제 스포츠죠, 스포츠. 네, 올림픽이나 네. 월드컵 같은 초인기 네네. 스포츠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검투사끼리의 시합도 하고 검투사와 그 전차의 시합도 하고 검투사와 동물의 시합도 하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 동물은 특히 호랑이, 사자, 코끼리, 코뿔소, 하마 등등등 모든 맹수를 전 세계 모든 맹수를 다 싣고 와서 거기서 경기장에서 시합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 태어났던 사람이라면 한 번쯤 보러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궁금해서. 태어나서 그치, 내가 그치. 아프리카에 안 태어났으면 언제 한번 뭐 사자를 보고 언제 한번 뭐 코뿔소를 보겠어요. 근데 거기 맞아. 가면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볼 수 있었던 그쵸. 거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볼거리가 다양한 곳이었고, 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거는 거기서 해전 경기까지 했다는. 해전? 그 바닥에 물을 채워서 와, 해전도 진짜. 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가장 말도 안 되는 우와, 그러네요. 부분이에요. 그 대단하다. 바닥 엘리베이터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싹 어. 걷어내면 구덩이가 좀 더 파져 있는데 거기에 수로를 통해서 물을 채운 다음에 모의 해전 경기까지 거기서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실제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 당시 사람들의 재미 포인트였던 거예요. 재미였다. 그렇죠. 살아있는 경기. 네. 사실 뭐 UFC 같은 네, 걸 네. 보는 그 재미가 아닐까요? 저는 맞아, 잘 맞아. 모르는 재미긴 한데. 맞습니다. 네,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도 그 당시라면 보러 갔겠다. 그럴 것 같아. 네, 엄청난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장소였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냥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 대단하네요. 진짜. 영화에 이제 주요 인물이 3명이 등장하죠. 네. 네. 네, 이 주인공이 이제 러셀 크로우 씨가 연기한 막시무스. 그리고 빌런이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한 콤모두스. 커모드스, 그리고 그 2명 사이에 있는 루실라가 루실라. 있습니다. 네. 콤모두스의 이제 누나죠.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3명의 인물을 위주로 좀 영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전 맨날 이러네요. 근데 전 이 3명의 인물로 3가지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 3가지 직업군. 재밌겠다. 재밌다. 이 3명을 각각 어떤 상징성이 있을까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또 현대와도 다 맞물리려면 맞물릴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이 순서대로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재밌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이 직업, 그놈의 직업. 첫 번째 주인공 막시무스입니다. 네. 막시무스로는 무엇을 볼까요? 군인. 아 군인이네. 아니, 검투사. 뭐 아니야? 난 다른 걸 봐야 돼요? 땡입니다. 저 막시무스로 연예인을 볼 겁니다. 아 맞네. 연예인 맞네. 연예인 맞아요. 엔터테이너. 엔터테이너죠. 우리 지금 요새 말로 연예인인 거죠. 맞네. 막시무스 캐릭터가 사실 원래는 연예인이랑 그러네. 거리가 엄청 먼 그쵸. 인물이었어요. 네. 맞아. 군인이었죠. 전쟁 영웅인데 음. 아직 그냥 꿈이라고는 오직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아내 아들이랑 농사를 짓고 싶어. 이게 다인 되게 소박하고 겸손하고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근데 막시무스는 코모두스랑 루실라가 모두 실존 인물에 비해 혼자 허구 인물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되게 다양한 장군과 영웅을 섞어서 만든 허구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탐욕 없는 성품을 보일 수 있었던 게 그가 허구 인물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실제 없어. 네, 사실은. 실제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 정도였어요. 저는 사실 맞아요. 막시무스 네. 캐릭터가. 아니 황제를 거부하니까 네가 이제 황제가 되라 그랬는데 황제가 되라 했는데 그것마저 거부할 정도의 성품이니까. 대단하네. 네, 그래서 거의 성직자급의 맞아. 그런 그러네요. 인품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맞아. 그래서 이 인물 때문에 이 영화가 좀 신화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너무 허구적이고 너무 올곧은 주인공이 딱 등장을 하니까 맞아요. 마치 한편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그런 막시무스의 성품을 사랑해서 황제로 점을 찍게 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알게 된 콤모두스에 의해서 그는 처형을 당하게 되고 그의 네. 가족까지도 다 처형에 당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전쟁 영웅에다가 피지컬도 좋고 무술에도 능하기 때문에 그가 뭐 꼴랑 2-3명 보냈잖아요. 처형하려고. 그 사람들 못 이길 정도의 약골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처형하러 온 병사들을 모두 제압을 하고 탈출에 성공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가족을 구하러 미친 듯이 고향에 달려갔지만 이미 아내와 아들은 모두 화형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을 당한 후에요. 완전 막 바닥을 치고 통곡을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황제 후보자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도망자 그러네.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로마 변두리 도시에 노예상 프록시모에게 팔려가서 예, 노예 신분의 검투사가 되게 되죠. 처음에 이제 그는 사실 아무 목적도 없이 싸웁니다. 거기서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안 죽이면 내가 죽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뭐 이런 대사가 맞습니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싸우는데 그가 사실 왕년에 전쟁 영웅 출신이니까 그냥 싸우는 것 치고는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데뷔하자마자 바로 스타 검투사가 된 거예요. 그러네. 맞아. 데뷔하자마자. 네, 네.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타고난 아이돌 같은 그러네요. 거죠. 그냥 딱 타고난 데뷔했는데 기질이 있네. 뭐 차은우 뭐 이런 애들처럼 그러니까. 그냥 데뷔하자마자 바로 스포트라이트를 얼굴 받는 천재 이런 것처럼.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스페냐드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죠. 맞아요. 바로 떨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 성품과는 상관없이 연예인이 되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운도 좋아. 얘는 운도 좋은 게 이제 그때 콤모두스가 왕권 회복을 위해 금지된 검투사 시합을 다시 부활시키게 맞아요. 되죠. 그러니까 네.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노져야죠. 그치. 그래서 이제 스타 검투사가 된 스페냐드는 이제 로마 콜로세움에서 열리는 로마에서 가장 큰 검투사 시합에까지 바로 참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야, 맞아. 그러니까 아주 타고난 팔자가 연예인이에요 이미. 근데 이제 여기서 노예상 프록시모가 처음에는 막시무스가 안 가려고 그래서 이렇게 설득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대사가 되게 인상이 깊었었거든요. 프록시모 역시도 과거에는 노예 신분의 검투사였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근데 선대 황제 아우렐리우스로부터 어떤 목검을 하사받고 자유인의 신분을 쟁취했다고 말해요. 막시무스 약간 비웃긴 그치. 하는데 네가 비웃죠. 아우렐리우스 황제를 안다고. 알아? 너가 알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 웃겨. 프록시모가 안다고는 안 했어. 맞아. 안다고는 안 했어. 그랬죠. 그러면서 막시무스도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황제 앞에 설 수 있어? 나도 너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라고 하니까 프록시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최고였던 건 상대를 빨리 죽여서가 아니라 군중들이 날 좋아했기 때문이야. 군중을 사로잡아야만 자유가 보장돼. 야, 이 연예인이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딱 막시무스가 눈빛이 변하면서 그럼 내가 그들을 한번 사로잡아 보겠소.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술로. 그러면서 이제 콤모두스 앞에서 당당히 서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수단으로 먼저 군중을 사로잡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연애 활동을 해왔던 건데 이때부터는 목적 있는 연애 활동을 시작한 거죠. 맞네요. 삶의 목적이 생긴 그러네.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엔터테이너로서 군중을 즐겁게 하고 사로잡기 위한 검투 경기를 보여줍니다. 맞아. 그래서
근데 원래 타고나기를 스타였는데 자기가 더 스타이길 더 노력까지 하니까 이제 모든 로마의 관중들이 그한테 환호를 하고 팬덤이 생기게 되죠. 심지어 이제 루실라의 아들 루시우스마저도 헤라클레스의 환생이라면서 막 맞아. 칭송을 하게 됩니다. 맞아. 그래서 더 코모드스의 심기를 건드리게 그치. 되죠. 좀 찾아보니까 검투사들이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위상이 어마어마했대요. 그랬구나. 그 당시 최고의 연예인이자 스포츠 스타가 맞았고 실제로 여성 팬덤도 엄청 많았대요. 진짜 그러겠다. 그리고 그들의 땀을 받아서 향수로도 우와. 팔았대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쳐 있었던 거죠. 그러겠다. 검투사에. 진짜. 아니 땀 냄새 날 텐데. 그거를 향수라고 팔았을 정도니까 팬덤이 엄청 났던 거죠. 근데 이런 게 사실 이런 현상이 낯설지만은 않은 게 이런 연예인이나 스타를 좋아하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막 아예 자기 인생 다 포기하고 막 사생 팬으로 있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그렇게 스타에 미치는 사람들은 그렇지. 늘상 있는 거예요. 네.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도 뭐 연예인 한 명쯤 좋아하는 사람 다 있고 맞아요. 또 뭐 막 히어로 무비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유치한데 막 히어로 스타 이런 거 나오는 거 되게 재밌게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대체 사람들이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스타, 연예인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다들 연예인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시거나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뭐야? 제가 카톡에 얼마 전에 공유해드렸는데 뭐죠? 연예인 아니잖아요. 그 사람. 저한테는 연예인이에요. 그리고 그래요? 그분은 지금 팔로워만도 한 50만 명 된다고요. 제 트위치라는 게임 그 채널을 아프리카 TV 같은 건데 트위치가 거기에 이제 한 그 스트리머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세요? 마음에 품고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저의 그 이상형 같은 분이에요. 저는 귀여운 분을 귀여운 사람을 근데 좋아합니다.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 연예인이라니까. 비주얼이 너무 내 스타일이라서 좋아하는 거 말고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 더 얘기해 볼게요. 누구든 그럴 수 있잖아요. 비주얼도 있지만 그분의 성격도 좋고 그분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너무 좋아요. 울림인가요? 마음을 울리는? 마음을 울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성향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한 번 이제 방송을 하면 한 1만 명 정도가 보거든요. 많을 때는 동시에. 그러면 이제 엄청난 팬덤인 거죠. 1만 명이나 봐요? 오, 그렇게 많이 진짜 봐요. 팬이 많구나. 그러니까 팔로워는 한 50만 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볼까? 특정 그렇게 인물들 여러분들도 아마 저쪽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많이 보실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유재석도 물론 대단하지만 그렇게 각자가 좋아하는 연예인 이야기보다는 뭐 이제 스트리머가 되게 많잖아요. 왜 그럴까? 그건 이제 또 다 이제 각자 이제 또 다를 텐데 이렇게 다변화될 수 있는 건 각자의 그 이건 취향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만약 내가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하면 그런 또 사람들을 찾다가 우연히 봤는데 나한테 꽂혔어. 그건 너무 좋아서 계속 보는 거죠. 멍하게. 그런 거 아닐까? 취향이 맞아서? 내 성향과 맞아서? 자꾸 보고 있으면은 저는 이제 계속 보는 이유가 보고 있으면 막 행복해지고 뭔가 막 힐링이 되는 느낌도 들고 그 행복해지고 힐링이 된 이유가 뭘까요? 이거 좀 더 깊게 들어가네요. 글쎄요. 그냥 저는 좋던데. 다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대요. 네, 사랑합니다.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뭐 스포츠 스타 있으시면 사실 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막 제가 뭐 누군가의 막 그렇게 빠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사실 저는 없는데. 살면서 한 번도 없었어요? 살면서는 있었겠죠.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없는데, 근데 뭔가 되게 매력이 있다 이런 건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은 제가 한참 그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원래 제가 잘 안 봐요. 근데 그 비밀의 숲 보다가 조승우 씨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멋있게 나오죠. 동성으로 좋아한다는 그게 아니고 그냥 뭔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너무 그 내가 평소 하고 싶지만은
어떤 환경이나 성향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 사람이 대신해주고 있는 느낌? 그런 이미지를 보고 내가 뭔가 그러니까 조승우를 좋아한다는기보다는 그 사람 캐릭터가 좋은 거죠. 내 캐릭터가 좋아하다 보니까 그 조승우 연기를 또 찾아보다 보니까 다른 작품들도 좋아지고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약간 팬심이 생겼군요. 그렇죠. 그래서 좀 생각해 보면은 기본 전제가 나랑 어느 정도 같은 선상을 달리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거 첫 번째랑 그런데 나는 못하지만 그 사람은 하더라.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질 때 그 뭐 아티스트나 배우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존경심, 본받고 싶은 마음 그런 거. 맞아요. 좀 그런 것들이 있죠. 네. 맞아. 제가 약간 원하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누군가요? 어떤 건가요? 당연히 이쪽이죠. 이은님입니다. 저는 아닌가요? 이 사람이 귀여워서 좋아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취향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스타를 원해왔던 이유가 뭘까? 저는 이게 인간의 삶이 단조롭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개인으로서의 나의 삶은 사실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중에 이제 약간의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일 조금 하고 그렇게 보통들 살아가잖아요. 맞아. 하지만 이제 몇만 명의 군중 앞에서 혹은 뭐 몇만 명의 이제 시청자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막 연기를 하고 쇼맨십을 보여주고 이러면은 그들의 삶은 뭔가 우리랑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게 맞아. 근데 그들도 그냥 뭐 녹화 끄고 무대 내려가면은 우리처럼 살 거거든요. 밥 먹고 샤워하고 자고 이럴 건데 똑같죠, 뭐. 그 위에 있을 때만은 우리랑은 되게 달라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내 삶은 사실 특이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랑 달라 보이고 그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끊임없이 약간 스타를 원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이나 매체가 없었던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군중 앞에서 시합을 벌리는 검투사 같은 존재들이 유일한 스타일 수밖에 없었겠죠. 아마 그 5만 명의 관객들은 그 스페냐드를 보면서 스페냐드가 뭔가 자기들이랑 다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 영화에서 좀 다르긴 하지만 영화라서 그런 것 같고 사실 그 당시 뭐 실제 인기 검투사들이 뭐 그렇게 달랐겠어요. 그냥 인간이었겠죠. 하지만 뭔가 달라 보인다는 거, 그런 무대에 쓴다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나랑 달라 보인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리도 스타를 좋아하지만 스타도 스타가 된 자신의 도취를 내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죠. 자아도취. 그래서 노회상 프록시모도 아까 자기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 검을 내리찍기 전에 고요, 끝난 뒤에 터지는 함성. 그 소리는 마치 폭풍과도 같아서 내가 천둥신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수많은 군중이 자신을 향해 일제히 환호를 던지는 순간 자신이 약간 신이 된 듯한 착각마저 든다는 거죠. 그쵸. 그만큼 엄청 도취가 된다는 거죠. 맞아. 되게 중독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과거에 이제 연예인들이랑 일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보면은 이제 저는 무대 뒤에 있지만 그냥 앞에서 몇만 명이 저 사람 한 명을 향해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그런 광경을 보면은 저도 그걸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와,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은 어떤 맛이겠어요. 진짜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상상을 했는데 되게 멋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왔는데 진짜 그러니까. 막 몇만 명이 나 때문에 좋아 죽는 거예요. 와. 겪어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평생 못 겪을 것 같은데. 아니, 겪을 수도 있죠. 아직 좀 남았으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스트리머 스트림 그 채널 하나씩 파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이 이게 어떤 건가 했더니 약간 사람은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그치. 그게 다 인정 욕구의 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보통 내 주변에 몇 명만 나 인정해도 기분 좋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냥 맞아.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나를 인정한 거예요. 그 순간 상상이 안 가요. 완전 짜릿하고 중독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나중에 없어지면 그 허무한 감정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공허하겠다. 거기 돈을 주던 무엇을 주던 그 인정, 몇만 명의 인정이 사라지면 되게 허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아이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잠깐 반짝했다가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의 자살 사건이 많은 게 사실상 이 인정 욕구와 되게 관련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자살한 아이돌 분들도 그렇고 저는 고 박원순 시장도 약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해주던 사람들이 자신으로부터 일제히 등을 돌렸잖아요. 그때 오는 허무함은 그냥 거의 죽음과도 같았다.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그럴 같아요.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래디에이터가 지금 2000년 전의 얘기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비슷한 거예요. 프록시모도 자기 옛날에 과거의 영광에 젖어서 아직도 막 그걸 회상하면은 막 글썽글썽거리고 맞아. 그런 걸 봤을 때 연예인을 좋아하는 군중이나 연예인이 되고 나서 자신에게 도취하고 그게 없어졌을 때 타락해버리는 인간이나 그 모든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똑같다. 약간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시무스로 이제 영웅, 스타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인정의 욕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좋네요. 다뤄봤습니다. 진짜 맞네요. 연예인 맞아요. 엔터테이너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엔터테이너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군인보다는 연예인의 그 정체성이 더 강하다. 이 영화에서. 군인이었지만 연예인이 된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졸지의 연예인 돼가지고. 네. 좋네요. 다음은 이제 코모두스. 코모두스. 코모두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한 코모두스로는 당연하겠지만 뭘 볼까요? 코모두스가 시저죠, 시저. 황제 시저 황제. 황제죠. 시저 황제인데 정치인. 맞습니다. 코모두스는 사실 그냥 빼박 정치인이죠. 그렇죠. 코모두스로 한번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화에 나온 것처럼 로마 실제 역사 얘기를 좀 보면 네. 로마는 초기에 공화정 국가가 맞았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점점 권력의 유착 관계가 생기면서 왕정으로 변모한 거죠. 네. 의도치 않게 점점 변해간 거죠. 그래서 영화 속의 로마는 왕정으로 이미 변했지만 그래도 원로원이 있고 그다음에 원로원의 승인이 있어야만 황제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 왕정과 공화정 사이에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네. 보여져요. 근데 이때 로마는 어떤 시대였냐면 아직 로마 초기긴 했거든요. 근데 로마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끈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있었던 시대를 오현제 시대라고 부르는데 오현제 시대가 막을 내리자마자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운이 좋게도 너무너무 지혜롭고 인품이 훌륭한 왕이 5번 영속 황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을 코모두스가 이어받은 거죠. 그러니까 오현제 시대의 막을 화려하게 종을 칩니다. 코모두스가. 그러네. 네. 아우렐리우스까지도. 실제 인물인가요, 코모두스가? 네. 몰랐네. 막시무스 빼곤 다 실제 인물이에요. 그렇구나. 네. 물론 약간의 설정은 다른데 인물은 다 실제 인물이에요. 우와. 그래서 영화의 그 초반부에 돌아가셨던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마지막 오현제였고 그를 이제 코모두스가 시해하게 되면서 오현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로마가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코모두스는 사실 모든 권력을 왕에게 다시 귀속시키려는 야욕을 계속 보여줘요. 그 전에는 오현제들은 권력을 다 골고루 나눠줬어요. 나라가 잘 돌아가게끔. 네. 저희도 뭐 상권 분립 이런 거 하잖아요. 네. 한 곳에 권력이 모이면 부패하기 마련이니까. 근데 코모두스는 그 흩어진 권력을 다 자기가 다시 잡아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코모두스가 사실 뭐 로마를 몰락시킨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 초기니까. 근데 그를 기점으로 로마가 내려가기 시작한 거는 되게 맞는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럼 아우렐리우스가 진짜 그 철학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래요? 이렇게 영화에서도 철학적인 그런 면모를 많이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쵸. 자식 교육을 잘못했네. 그 얘기 하잖아요, 본인이. 너가 올바른 아들이 못된 건 다 내 탓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시무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들이. 그렇지.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원로원이자 로마사라는 역사책을 서술한 디오 카시우스가 이런 말을 남겼대요. 코모두스는 한마디로 로마 제국의 재앙이었다. 그 정도였구나. 그 정도로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재앙까지. 네, 왜냐면 오현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미 그렇지. 태클을 다르게 탄 거예요. 계속 현명한 왕의 태클을 탔어야 됐는데 맞아. 그때부터 핀트가 나간 거죠. 그리고 그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아까 이제 코모두스에게
황제는 네가 아니라 막시무스가 될 거야라고 얘기를 먼저 해줬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잘못된 것 같아. 말을 안 해줬어야 됐어. 맞아. 말 안 해주고 그냥 바로 임명했었어야 됐는데 말을 저도, 해줘가지고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그쵸. 아들이 이렇게 몰라 아빠가 말해주면 안 되는 그것도 모르고 아빠가 참 아들을 모르죠. 맞아. 그래서 그때 이제 아우렐리우스 콤모두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콤모두스가 아우렐리우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저에게 4가지 덕목을 적어줬죠. 지혜, 정의, 용맹, 절제. 제가 해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도 내세울 게 있어요. 야망. 명대사야 아주. 읽으니까 되게 자기적이네요. 연기 진짜 잘한다. 어떻게 이걸 연기를 하지?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야망이 있는 인물인 건 맞았어요. 네. 그래서 그토록 근데 그렇게 아빠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다면 그냥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는 척이라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신임을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절대 전쟁터 안 나가고 누나랑 맨날 히히덕거리다가 맞아. 중요한 순간에 막 늦었어 막 이러면서 막 또 놓쳤나요? 막 이런. 전쟁을 또 놓쳤나요? 제가 놓쳤나요? 놓친 거겠지. 진짜 얄미워. 뺀질뺀질 거리는데 어떻게 아빠가 이쁘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치. 그렇게 해서 4가지 덕목을 모두 어기고 아버지를 시해함으로써 콤모두스는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네. 그 어떤 덕목도 갖추지 못한 황제죠. 이제 그는. 네. 그래서 야망 외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늘 불안에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야망이 있으면 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야망만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아유 못났다 못났어. 그러네. 그래서 어떤 자기 발전이나 노력도 없이 그냥 권력만 손에 쥐고 싶어해요. 그런 점이 되게 안타깝고 그를 더 불안의 구덩이로 몰고 가죠. 일단 황제만 되면 다 이루어질 줄 알고 일단 황제가 돼버렸는데 그 이후로는 계획이 없어요. 꿈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근데 그도 계획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뭔가요? 왕권을 통합하기 위해 검투사 시험을 합법화시키는 게 그의 계획이었어요. 대단한 계획을 갖고 있네. 그러니까 그 오현제 시대 때 사실 검투사 시험을 불법화시켰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 사행성 조장하고 이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불법을 시켰었는데 맞아. 이제 그거를 합법화시킨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예로부터 정치인들은 빵과 서커스로 군중을 다스렸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3S 정책이라고 해서 맞아.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먹혔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렇게 네. 3가지 산업을 3S라고 하는데 이거 편집해 주세요. 국민들이 이거를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든 다음에 맞아. 자기들끼리 다 해먹겠다는 맞아요. 그런 정책이잖아요. 우미나 정책. 우미나 정책. 우미나 전두환 정부 때부터 네. 시작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 TV, 스포츠 산업들이 이제 사실 이걸 맞아. 통해서 발전을 하긴 했지만 네. 실제로는 정치 무관심 현상이 엄청나게 심화되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정치에 대해서 아예 무지한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무관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효과로서 이런 콤모두스 같은 성향의 황제가 이런 문화 정책을 재개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일이었죠. 맞습니다. 저는 이제 뭐 빵과 서커스 그건 생각을 못했는데 콜로세움을 다시 콜로세움에 사람들을 모으는 어떻게 보면 정책을 펴잖아요. 그냥 그걸 보고 딱 우리 옛날에 그 전두환 군 정치 시절 때 3S 정책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맞아요. 그 백성들의 눈을 가리는 거죠. 그렇죠. 그때 야구 뭐 이렇게 활성화되고 난리가 났으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 근데 이게 참 잘 쓰면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과하면 정말 모든 국민이 되게 우매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걸 보면은 참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똑같은 것 같은 거죠. 정치인의 수법도 그렇고 그걸 당하는 국민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달라진 게 없어서 신기하더라고요. 요즘에도 진짜 그런 뭐 이거 루머일 수도 있는데 뭐 어떤 정치적인 게 터지면 항상 연예인들도 이렇게 스캔들이나 뭐 이렇게 터져가지고 맞고 이런 게 좀 반복되잖아요. 요즘에도 네. 뭔가 있는 것 같아. 요즘. 그건 항상 유착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콤모두스 같은 존재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혜, 정의, 용맹, 절제 그 무엇도 없이 오직 야망만 있는 정치인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트럼프, 아베라고 적어왔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 아직 수두룩하죠. 네. 진짜 국회의원 중에서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그런 권력욕 야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걸요? 네, 지혜, 정의, 용맹 절대 없습니다. 그냥 야망만 있어요. 콤모두스의 환생 같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맞습니다. 전 세계 정치에 수두룩하고 많겠죠. 네. 심지어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도 많고. 맞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그들의 추종자들은 그가 존경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거기서 붙어가지고 권력을 탐하려고 그치. 하는 빵부스러기 얻으려고. 빵 부스러기 얻으려고 하는 좋은 표현이었어요. 맞아. 네,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음. 너무 똑같아서 또 놀라우면서 여기서 콤모두스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은 사람이 사실 막시무스거든요. 맞아요. 막시무스는 황제까지 갈 뻔했다가 그러네. 완전 도망자 노예 신분이 되었고 자기 가족들을 모두 잃었어요. 그러니까요. 콤모두스 한 명 때문에. 근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정치인의 손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 뭐 얼핏 보면 기업인인가 부자인가 싶으면서도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건 그런 제일 하급 계급에 있는 가난하신 분들, 소시민들 이런 분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그런 게 좀 새삼 놀라웠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그래서 콤모두스가 그랬는데 뭐 그런 정책을 함과 동시에 뭔가 효과를 본 게 아니라 점점 더 불안해하죠. 사실 3S 정책 펼쳤으면 자기 멋대로 좀 하던가 멋대로 하지도 못해요. 정말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그러면서 이제 유일하게 자기 편이었던 누이 루실라 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약간 이제 재발등을 찍힌 게 자기 힘을 막강하게 하려고 연 검투사 시합으로 오히려 막시무스가 힘이 막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군중이라는 강력한 팬덤을 만든 막시무스를 죽일 수 없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살아있는지 모르고 시작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막시무스가 너무 화나고 못 참아가지고 콤모두스가 화나고 못 참아서 막시무스를 죽였다고 가정을 하면은 안 그래도 없는 그의 지지자들이 더 그를 그치. 떠나지 않았겠어요?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정치인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연예인 한 명을 뭐 처형시킨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정치인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목까지 날아가겠죠. 그치. 그러니까 맞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인들이 연예계를 다스리는 것 같으면서도 결코 정치인들이 연예계를 멋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중들은 그치. 정치인보다 연예인을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러게. 어떤 대중이 연예인보다 정치인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진짜 정치인하고 연예인은 닮은 점이 인기를 먹고 산다는 맞아요. 게 닮았어요. 네, 근데 그쵸. 정치인은 인기가 보통 없죠. 그러게요. 그래서 저가 이런 비유를 써왔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트럼프를 무조건 이기고 맞아. 유재석이 이명박을 무조건 맞아요. 이긴다. 맞아. 근데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음. 어떻게 이명박이 유재석을 이기죠? 물론 며칠 전에 그거 받으셨던데 실형 받으셨던데. 유재석은 대통령 이제 뭐 후보로 나와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유재석은 거의 한 200%의 확률로 일정 정당에서 정치 그건에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엄청 받았겠죠. 모든 당연하지. 그를 영입하고 싶어 했을 것 당연하지. 같아요. 최고인데. 그렇죠. 나오면 무조건 당선이지. 무조건 네.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중의 지지를 받는 연예인은 그러니까 막 소소한 셀럽들 말고 대중의 지지를 받는 연예인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콤모두스랑 막시무스만 비교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유재석이랑 이명박을 비교해도 그렇고 뭔가 이게 격이 확 떨어지네. 비교가 안 되는데. 비교 대상이 너무. 근데 예전에 근데 안철수도 처음 나왔을 땐 되게 신선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정치인보다 연예인에 가까웠던 것 그땐 같아요. 그랬어요. 그때는 되게 센세이셔널했고 연예인이었는데 그가 정치색이 강해지면서 맞아요. 인기가 떨어졌죠. 그 기점이 문제지 맞아, 사실. 맞아. 그래서 요즘 한창 미국 대선 기간 중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저희보다 연예인들이 정치 소신 발언을 훨씬 자유롭게 맞아요.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든 연예인들이 자기 SNS나 자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기는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밝혀요. 보통. 네. 근데 오히려 그런 걸 안 밝히는 연예인이 있다 그러면 되게 욕을 들어요. 미국은. 그 정도구나. 우리는 밝히면 욕 듣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안 밝히면은 그 미국 네티즌들이 너는 정치에 관심도 없냐, 너는 누구 지지하는지 빨리 밝혀라 하고 되게 악플 달고 그러거든요. 최근에 그 크리스 프렛 배우가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SNS를 조용하게 해놨다가 악플이 엄청 달려서 진짜. 동료 배우들이 크리스 프렛 정치 무관심주의자 아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그 실드를 쳐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좀 반대되는 그러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신기하죠? 신기하네요. 전 그거 몰랐네. 우리나라는 어떤 배우가 나 이번에 이 대선 후보 지지해 이러면은 약간 미쳤다 오늘만 사나 막 이럴 거. 그러니까 아니 어쩌려고 다음날 해킹당했습니다. 뭐 실제로 진짜 뭐 김재동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연예인들이 이제 특정 정당이나 그 지지했다가 블랙리스트로 올라가는. 그쵸. 맞죠. 그러니까 내가 지지한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못 잡았을 때 나도 같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되게 위험하고 연예인들이 되게 살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은 오히려 반대다.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안 밝히면 무관심주의자로 찍혀서 오히려 욕을 듣는 사회예요. 진짜 신기하다 그거는. 신기하죠. 이런 거 좋네요. 인식의 차이가 있구나. 진짜.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진짜. 근데 사실 좀 위험하기도 해요. 위험한 건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보면은 사실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를 먼저 도입한 나라니까 우리나라도 언젠가 저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미국도 아이러니인 게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하긴 하는데 민주주의가 발전된 것 같은데도 트럼프가 뽑혔어요. 그게 이게 진짜 좀 애매한 거예요. 아이러니야. 그 이게. 모든 배우들이 다 힐러리를 지지했거든요. 근데 왜 뽑혔지? 근데 네, 트럼프가 됐었어요. 아무튼 근데 자본주의 사회일수록 연예인이 미치는 영향력은 더 막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강하죠. 맞아.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로 넘겨와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유재석이나 강호동 같은 사람이 오피셜로 나는 이 후보를 지지해라고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될 것 같으세요? 그 후보가? 근데 후보보다는 일단은 그 지지한다는 말을 한 유재석과 강호동이 엄청 욕을 먹고 매장되는 그런. 근데 강호동이랑 유재석은 매장될 급은 아니잖아요. 하긴 어떻게 그럴까? 해도 매장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때까지 그런가? 잘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강호동 좀 애매해. 유재석이라고만 해보죠. 유재석. 유재석이 저는 이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좀 저는 그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유재석이 밝혔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어. 그렇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있어. 저는 유재석이 1번 후보 저는 지지합니다라고 유튜브에 자기가 영상 하나 올렸어. 그럼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국민 절반 이상이 찍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럼 그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연예인은 막강하다. 막강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콤모두스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막시무스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막시무스가 머리를 굴리죠. 쟤를 죽여야 돼. 내 권력을 유지하려면 쟤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이지? 저렇게 막강한 유재석이 돼버린 저애를 어떻게 죽이지? 했는데 그래서 머리 써서 생각해낸 게 자기가 검투사 시험에 나가기로 하죠. 거기서 죽이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근데 뭔가 머리 잘 쓴 것 같으면서 너무 바보 같죠. 자기가 이게 너무 근데 야비하게 또 꼼수를 쓰잖아요. 꼼수를 쓰긴 쓰지만 꼼수를 뭐 쓰려면 뭐 발목 하나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뭐 구멍 펑 내놓고 자기가 이길 수 있을 줄 알고 독약을 묻힌 거 아닌가? 근데 그래서 좀 되게 자기적이긴 한데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좀 찾아봤는데 실제로 그 콤모두스가 전쟁터에 뭐 잘 나갔는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뒤에서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고 검투 뭐 이제 수업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들어서 실전에는 안 강할 수 있어도 되게 연습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 기록상으로도 검투사 시험에 나간 적이 있대요. 진짜로? 검투사 시험을 좋아했대요. 그거랑 약간 연관을 지어가지고 이런 좀 자기적인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도 믿는 구석이 없진 않았다. 나도 전쟁에는 안 나가봤지만 싸움 좀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간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몸에 상처를 미리 냅니다. 자기도 100% 이길 거라고 생각 못한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경기장 사방에 사나운 호랑이까지 배치를 하죠. 그러니까 그 막시무스는 호랑이 4마리에 콤모두스에 이겨야 되는데 상처 입은 몸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 역사상 보면은 검투사 대 동물이 싸우거나 검투사 대 검투사가 싸운 적이 있지만 검투사 한 명이서 검투사랑 호랑이까지 다 싸워야 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무리한 그 당시로는 되게 무리하게 그를 몰아간 거죠. 맞아. 근데 사실 책으로 무술을 배운 콤모두스와 전쟁에서 무술을 배운 막시무스는 애초에 잽이 안 되죠. 잽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쵸. 글로 배웠는데. 그렇지. 결국 막시무스는 콤모두스에게 복수를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성공당했지. 맞아. 성공한 게 아니고 성공을 당한 거죠. 그것도 모두의 앞에서 멋있게 복수에 성공하게 됩니다.
맞아. 너무 짜릿한 장면이긴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좀 너무 자기적이고 네. 좀 권선징악을 너무 좀 보여주려고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아무리 폭군이었어도 황제가 죽었는데 아무도 안 봐. 시체를 그냥 버려놓고 맞아. 널브러놨어. 막시무스 시체만 다들 들고 가잖아요. 진짜. 아, 되게 자기적이다. 이러니까 그 고증고증 하는 사람들이 열이 받을 수밖에 없겠다. 아무리 폭군이어도 어떻게 황제가 죽었는데 이렇게 그치. 들 수가 있죠. 우리 뭐 누구 죽었다고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야망으로 권력을 탐하던 자들이 이렇게 권선징악을 당한다 이러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데 맞아.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탐하던 자들이 말로가 보통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임기 때 재산 두둑히 챙겨놓고 은퇴 후에 연금 꼬박꼬박 받으면서 자기 후손들 부유하게 키우다가 그쵸. 그렇게 호상으로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이게 또 이 영화는 영화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근데 이게 짜릿한 게 결국은 우리도 누군가 그런 사람이 와서 좀 해결을 해주면 좋겠다. 우리의 이런 부패한 권력을 해결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맞아. 다들 이런 환상이 있어서 그런 막시무스 캐릭터 같은 게 먹히는 것 같아요. 자기적이더라도. 맞아. 우리도 언젠간 그런 정의로운 막시무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고인물 정권을 아예 타파하고 정권 교체를 일으켜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이 다들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영화가 짜릿한 게 아닐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또 대리만족용으로 되게 좋았던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루실라. 루실라는 짧게 할게요. 루실라는 누굴까요? 루실라는 좀 어렵네. 제가 억지로 붙였어요. 루실라는 그 누이잖아요. 황제의 누이. 맞습니다. 어려워요. 뭔지 모르겠어요. 루실라는 기업인입니다. 기업인? 근데 왜 기업인이죠? 루실라가? 왜냐하면 루실라는 그 초반에 나와요. 살아남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생존력. 네, 그냥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를 언제든지 정확하게 파악해요.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남죠. 언제든지. 그리고 자신의 동생이 아빠인 아우렐리우스를 시해한 것을 알게 되잖아요. 네. 그래도 뺨 한 대만 딱 때리고 바로 충성해요. 맞아요. 엄청 저는 거기서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동생을 죽였을 것 같아. 거기서 거의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동생이. 그러게. 딱 때리고 근데 얘가 황제니까 바로 충성. 그쵸. 이렇게 하는 거 네. 보면서 기업인이다. 기업인이다. 기업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맞네. 직장인 아닌가요? 기업인 직장인. 직장인도 기업인이죠. 네. 그러니까. 기업인 그래서 현실에서도 보면은 기업은 항상 정권과 정책의 좌지우지 되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땐 보수적으로 하고 진보 정권이 집권했을 땐 진보적으로 해요. 그러네. 항상 그 정책에 적응을 하면서 맞아. 정부랑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루실라는 정말 기업인이었다. 그러네. 괜찮네. 하고 근데 루실라가 사실 근데 그 기업인적인 모습도 보이지만 사실 그녀 본인이 살아남기보다는 본인의 아들 루시우스를 살게 하고 싶어가지고 맞아. 되게 노력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맞아. 그런 것들이 사실 기업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그냥 그러니까 우리 소시민적인 모습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루실라는 약간 중의적인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녀가 이제 반란을 이제 콤모두스랑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막시무스랑 손을 잡고 콤모두스를 이제 시해하는 반란을 일으키려 하지만 콤모두스가 이 모든 걸 미리 알고 이제 계획을 좌절시키게 되죠. 네.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좀 되게 아쉽다. 네, 너무 아쉬웠어요. 아쉽죠. 전 실제로 진짜 탈출해서 진짜 밖에 뭐 수만 명의 군대가 있다면서요. 끌고 와서 멋있게 복수하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맞아요. 저도 거기서 그죠? 반란하고 끝날 줄 알았거든요. 어. 시작도 못해. 그리고 조력자들이 다 죽어요. 너무 맞아요. 마음이 막 찢어지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완전 과몰입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약간 기업은 아무리 뭐 대단한 대기업이어도 발버둥 쳐봤자 정부 아래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 말은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쵸. 삼성이 사실 대단하잖아요. 그쵸. 삼성을 누가 이겨요? 근데 그쵸. 삼성 위에 정부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삼성도 항상 정부와 친하게 지내고 정권에 따라서 일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아. 봐서는 참 맞아. 정치인을 이길 수가 없구나 기업인이.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런 모습까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보자면 기업인 위에 정치인 있고 정치인 위에 연예인 있다. 와 이거 절묘한데요? 와 이런 명언인데 이거? 오. 그리고 그들은 사실 모두 유착 관계가 있다. 아 정경유착. 정경유착. 와 연예인까지 합세해서. 아니 네. 뭔가 현실을 잘 반영하는 느낌이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이렇게 현대 사회의 거울로서 글래디에이터를 한번 와. 쭉 살펴봤습니다. 대박이다. 네. 세상은 참 안 변한다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되게 편파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혹시 아니, 전 좋았어요. 네 이거 외적으로 혹시 글래디에이터에 대해서 또 느낀 점이나 좋았던 점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 있으세요? 좋죠. 이음님은 저 먼저 해야 되나요? 제 생각이 갑자기 안 나서.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저는 우선 생각나는 점들은 그 콜로세움 안에서 그러니까 사륙을 즐기는 장면들을 보고 아까 뭐 정말 17층, 18층 높이의 콜로세움을 짓고 5만 명 맞나요? 5만 명에서 8만 명.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그런 경기장을 짓는데 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좋아할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보면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런 장면들을 보고 그렇게 열광하는 모습이 어디서 사람 마음에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질문을 해볼까 말까 하다 고민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으로 치면 왜 UFC 경기를 볼까? 저는 그게 너무 의문이에요. 그렇죠. 저도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세요? 아니 저는 진짜 UFC 그런 거 자체를 안 보는데 그냥 추측해 보면 그 뭐랄까 권투나 이런 것들을 뭔가 UFC 이런 좀 과격한 스포츠 경기를 보는 이유가 뭔가 거기서 좀 짜릿함, 뭐 통쾌함, 내가 때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술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걸 즐기는 사람한테는 저기서 이제 축구도 그렇잖아요. 어떤 나는 몸이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데 절묘한 킥을 한다든지 이게 뭔가 그 몸을 극도로 단련했을 때 나오는 어떤 동작들이 있어요. 모든 스포츠가 다 그런데 그런 절묘한 동작들을 해서 상대를 넘어뜨리고 뭔가 득점을 하고 이런 거에서 쾌감을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게임이 되는 거죠. 스포츠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UFC는 거의 막 죽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절박함을 즐기는 거죠. 뭔가 사람이 저러다가 사람이 다칠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저 사람들은 위험하지만 나는 안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즐기는 이유도 그러니까 게임을 즐기는 이유도 게임은 어차피 가상이고 영화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가상이고 내가 굳이 저기 안 가도 저 사람들이 대신 싸워주고 대신 이겨주고 그냥 나는 짜릿하고 즐기는 거예요. 되게 통쾌한 거죠. 그러면은 인간은 누구나 사륙을 즐기고 짜릿해하는 거죠. 글쎄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인간이 사륙을 즐긴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륙이 일어남으로써 승자와 패자가 나뉘잖아요. 맞아. 그 경쟁에서 그걸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행위이든지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긴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게 과격하게는 콜로세움 안에서 칼로 죽이는 것들이 보이겠지만은 현대로 넘어와서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없어졌잖아요. 없어지고 대신 뭐 축구라든지 뭐 조금 더 로우하게 가면은 그 뭐죠? UFC 같이 이렇게 좀 날 것 그대로의 모습도 나오기도 하는데 맞아. 아무튼 뭔가 사람은 경쟁에서 승리한다는 것 그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들은 우리가 그런 스포츠 말고도 다양한 곳에서 경험을 하잖아요. 모든 분들이.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스포츠라는 것도 어떤 스포츠 프로 선수잖아요. 정말 그 분야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니까 경쟁을 가장
고급진 경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닐까라는 가장 최고 형태의 경쟁, 가장 경이로운 형태의 경쟁을 우리는 즐기고 있는 거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스릴이 있죠, 맞아 그런 거 보면. 네, 근데 뭐 저는 안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주 좀 내가 그거 궁금했어요. 남성분들이 주로 좋아하시니까. 맞아 운동. 네, 왜 좋아하시나. 저도 한번 나중에 볼게요. 제가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좋게 봤던 지점이 아까 뭐 액션 영화로도 좋고 또 하나의 장르를 보면 이건 역사물이에요. 역사물인데 대부분의 역사물을 여러분도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지루해요, 보통은. 보통 역사물이 좀 지루하다는 그런 평가도 많이 받는데 늘어지고 뭔가 좀 뭔가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좀 이렇게 이야기가 막 좀 난잡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2시간 반이라는 러닝 타임 혹은 3시간인데도 전혀 저도 봤을 때 전혀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힘, 그러니까 이야기를 지루하지 않게 끌어가는 이런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지난주에 던졌던 그 질문은 왜 영화 리들리 스콧은 지루한가? 이러지 제가 딱 않으셨어요? 그랬었어요. 왜 지루한가? 왜 이따구로 만들었어? 이렇게 좀 비판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완전 반대로 델마 루이스도 이제 그렇고 이 영화도 하나도 안 지루한 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 너무 흥미진진한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건 각본가들한테도 이건 스터디의 대상이다. 어떻게 영화를 만들었길래 하나도 안 지루하지? 전 뭐 사람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뭐 뽑아낼 수 있겠지만 이건 진짜 스토리의 힘인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그러니까 스토리가 그냥 통짜로 한 줄기로 쫙 나가는 느낌이에요. 겉다리가 없잖아요. 근데 막시무스 얘기예요. 막시무스 얘기인데 황제 얘기기도 하고. 근데 막시무스가 그 이제 이렇게 막 숙청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막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제 황제 만나는 그런 얘기잖아요. 스토리는 되게 단순해요. 그 감정선도 되게 단순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어쨌든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 고증이 엉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있는 그대로 고증하면은 막 짜릿하고 막 한 줄 선상으로 쭉 가고 이런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허구 인물이자 거의 신급인 막시무스를 여기 투입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냥 쫙 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또 경기마다 다 이겨. 그렇게 영웅적으로 이겨.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로마를 배경으로 한 허구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콜로세움 이런 건 다 실제로 있긴 했지만 막시무스도 없었고 그런 스토리 라인도 없었고요. 코모두스가 물론 누군가 재앙이라고 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쓰레기는 아니었대요. 그렇게까지 그 정도는 아니었대요. 그래서 그런 걸 더 극대화시킨 설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로마 역사를 1도 모르고 본다면 훨씬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리 뭐 명량이나 뭐 그런 것도 사실 되게 그 극적으로 묘사를 해서 사람들의 그 애국심을 불태우고 이런 거지. 맞아. 그 임진왜란을 막 1부터 끝까지 다 보여줬으면 지루한 장면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적절한 설정만 딱 가져와가지고 허구적으로 만든 영화여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런 좋은 영화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리들리 스콧 비주얼리스트 리들리 스콧답게 영상미도 너무 아름다웠고 또 한스 짐머답게 음악도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영화였고 네, 그래서 막 철학적으로 깊이 사유하거나 이럴 수 있는 영화는 아니긴 했지만 누구나 인생쯤에서 한 번쯤은 봐야 할 영화로 추천을 하고 싶긴 하더라고요. 진짜 괜히 아카데미 오관왕은 아니니까. 그렇죠.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리들리 스콧 영화 얘기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